자,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번.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 회사를 기망하죠.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하고요. 그리고 물품도 구입합니다. 그러면 죄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발급받은 거 하나, 현금 인출한 거 하나, 물품 구입한 거 하나, 3개입니까? 이 카드가 자기 명의잖아요. 타인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라면 경합범이 될 겁니다. 근데 자기 명의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번.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승낙을 받죠. 그쵸? 협박했으면 협박을 해서 카드를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죄가 되죠. 공갈죄. 근데 승낙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승낙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절도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인출한 부분은 별도로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절도가 되질 않고 협박을 해서 카드를 뺏은 부분에 한해서만 공갈죄가 될 뿐이다.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그러나 이 강추죄는 탈취죄죠. 그래서 강추하였으면 강도죄, 예금 인출한 부분은 의사에 반해서 예금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절도가 되죠. 그래서 강도죄 플러스 절도죄 경합범이 됩니다. 포괄해서 하나다는 말은 틀렸죠. X. 자, 리을번. 자, 쭉 보시고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그쵸?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되죠. 자, 그리고 그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되죠. 절도.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죄가 2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을 한 자가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죠. 그쵸? 별도로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일죄인 것이지 별도로 문서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정도 틀렸습니다. 자, 2번. 절취했으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 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써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죠. 그쵸? 이 부분은 앞에 절도했으니까 절도죄가 될 것이고 카드를 썼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될 것이고 내 카드가 아닌데 내 카드인 양 썼기 때문에 사기죄도 될 것이고 그쵸? 그래서 전부 다 경합범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절도죄 하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하나가 되겠네요. 위에쯤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현금 대출을 받은 부분은 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되죠. 절도. 재물이잖아요. 의사에 반해서 내 카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카드인데 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절도는 2개죠. 하나, 여기 2개.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죄 사용죄 하나. 그래서 죄를 따지면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가 되는 거예요. 컴사가 나올 일은 없는 것이죠. X. 자, 4번. 자,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카드죠. 자신의 카드로 현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세요.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내 카드라도. 근데 내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돈을 못 갚잖아요. 카드를 썼으면 카드 결제 대금을 갚아야지. 근데 통장에 돈이 없네. 근데 카드를 막 쓰고 다니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 봅니까? 카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친 거죠. 능력도 안 되는 애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을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죠. 안 된다 틀렸고. X. 이게 자기 명의다 보니까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현금 대출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의외로 경찰직에서 출시가 많이 됩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타인명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라 그랬습니다. 자,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예금을 인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신용대출 받은 게 아닙니다. 신용대출이 아니고 예금 인출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그러면 이 예금 인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금 카드를 갖고 썼다는 말입니까? 현금 카드 기능을 갖고 썼다는 말입니까? 신용카드 기능을 갖고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금 인출은 현금 카드 기능을 갖고 쓴 것이지 신용카드 기능을 갖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쵸? 따라서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금 인출한 부분은 이게 내 카드가 아니잖아요. 타인명의 카드다 보니까 예금 인출한 부분은 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금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도가 될 뿐입니다. 이것만 될 뿐이지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되지가 않는다.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은 뭐다?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대로 쓴 것이다 아니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절도밖에 안 됩니다. 자, 밑에 부분 보시면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썼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카드 대출이 뭐야? 대출. 이 대출이 바로 신용카드 본래 기능이죠.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본래 카드 기능대로 쓴 것이고 1번은 본래 카드 기능대로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물품 구입도 똑같이 이 신용카드 본래 기능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여기 됩니다. 별도로 문서지 안 된다니까요. X. 이것도 X입니다. 자, 다음 타인명의 현금카드네요. 현금카드를 무단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계좌로부터 자기 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컴사가 되는 거죠. 계좌 이체는 뭐다? 100% 컴사입니다. 계좌 이체는 계좌로 이체한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보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허위 매출 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일반 가게잖아요. 일반 가게가 허위 매출 전표를 끊어가지고 카드사 제출하게 되면 사기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타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이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죠. 송금하게 하였다는 말은 돈이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그래서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에 명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 손치더라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명의인이 인출해 갔다는 말은 손해 발생이 없다는 거야. 손해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기죄는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죠. 그렇죠? 기망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냥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도 없는데 자기 명의 카드죠. 발급받아 물품 구입했다고 했을 때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치? 1번에서 풀었잖아. 문제 1번에서.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포괄일죄. 별도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청구해서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가맹점은 손해가 나지 않고 피해는 누가 본다? 카드사가 보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한 포괄일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현금 카드죠.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그 인출된 현금은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카드를 갖고 예금 인출한 부분은 이 부분은 별도로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기도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1번은 풀었습니다. 앞에서. 현금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되고 AR에서 전화 서비스로 신용 대출받은 부분은 컴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제의 경합범이 돼버리죠. 포괄해서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자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잖아요. 리 1번. 그쵸? 권한 있는 자가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분실했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이때 사기죄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요. 채권 판결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판결 받아버리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사기죄 할 때 많이 풀었죠. 그래서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좌로 입금하게 하게 되면 입금했죠. 입금하게 되면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취소가 되어서 인출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라 그랬습니다. 기수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기수가 됩니다. 정답은 1번. 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훔친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바로 다시 반환했다. 뭐죠? 사용절도죠. 그래서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고 2만원 인출해 오라고 했는데 5만원 인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5분의 2 플러스 5분의 3이라 할 때 요 5분의 2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분인데 5분의 3은 무권한으로 인출해 온 부분이잖아요. 요 비율을 뭐라 봤다? 이 5분의 3이라고 하는 비율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다.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에 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시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니고 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은행과 손자는 하등 어떤 친족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강취했으니까 강도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별도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자신 건도 아닌데 마치 자신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이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검찰 7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제시하고 서명하는 교부하는 1년 행위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제시라면 착수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자, 타인 카드를 절취하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 부정사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 실체 경합을 인정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사회적 법익이고요. 절도는 개인적 법익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절도죄보다 법익 침해가 더 커요.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된다. 그래서 경합범 처리합니다. 정답은 2번도 맞죠? 그래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을 보시면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잖아요. 현금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지 재산상 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컴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련 행위가 단일한 범위입니다. 계속성이 있네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피해 법익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포괄일지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뭐가 된다? 컴사가 된다. 계좌 이체는 무조건 100% 컴사다. 그리고 현금 인출한 부분은 자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인출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죠. 그래서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타인 카드만 됩니다. 자기 명의 카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애당초 처음부터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수차례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죄 부분은 그래서 맞아요. 자기 명의라고 되어 있죠. 자기 명의 카드를 갖고 물품도 구입하고 서비스도 받게 되면 이 물품 구입한 행위와 서비스 받은 부분은 모두 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다. 맞습니다. 이게 자기 카드니까 그래요. 타인 명의라면 경합범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명의니까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제시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수가 아닌 거죠. 기수가 아니고 미수입니까? 미수범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왔지만 기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맞는 거죠. 일단 착수밖에 없어요. 제시, 서명, 교부잖아요. 그 일련의 절차로 행해지는 것인데 제시만 있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강취한 카드를 갖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주류 등을 제공받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도 되는 것이고. 자,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합의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시했으면 착수라 그랬죠? 그쵸? 교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완성은 아닌 것이죠. 자, 이것도 풀었죠? 일정액 2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는데 초과한 금액, 즉 5만원을 인출해 왔다라고 했을 때 비율로 보았죠? 그래서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 사용사기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